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좀 그만 물러나야겠다,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엇박자가 감지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서 교수님,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뭘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아직 보도만 나오고 있고 정확한 상황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은 아마 두 가지 원인이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갈등과 마찰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김경률 비대위원을 그 서울시 신전인사에서 마포구에 공천하겠다 이런 이야기했던 게 아무래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원하는 당 지도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 간에 좀 조율과 소통이 안 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또 선거 경험도 없이 조급하게 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총선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첫 번째로 작용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는 대통령실 기조에 맞춰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12월 19일 날 본인이 비대위원장 선임 이전에는 이거는 몰카 공작이다. 명백한 불법의 의도를 가지고 했는 거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그 대통령실 입장을 찬성했는데 그저께 이 명품백 수수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분명한 기조를 정했는데 그 기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을 넘어서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상당한 불편을 끼친 것 같고 아까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에 공천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관련돼 가지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된다.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소통하면서 선거 전략을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거기 궤도에서 상당 부분 이탈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서는 총선 치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고 아마 보도에 나온 대로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여권의 핵심 관계자 이렇게 비공개 회의를 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사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의 입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런 당무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한 발 뺐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런 회동 자체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의사가 분명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여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국민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상당 부분 여당과 대통령실의 갈등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비공개 그 자리에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일단 거절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도 할 일을 하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석열 정권의 권력 구조라든가 시스템을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셀카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 영부인이 디올백이라는 명품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이 국민들한테 다 퍼졌지만 그것을 수수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동영상으로. 이런 걸 빼박 증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 기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사과해야죠. 사과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슨 반환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다 그러는데 돌려줘야죠 빨리. 그것이 이제 권익위에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를 해야 되고 그것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뇌물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 간에.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선거가 닥치니까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엄청난 이게
주가 조작 문제보다도 이거는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나가면 그 얘기를 들을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걸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주 당연하게. 근데 지금 나타난 현상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비대위원 중에 한 명인 김경률 씨가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논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동훈도 그만둬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관섭 대통령 정무실장이 만났어요. 저는 이게 국정 운영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또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선거에 제대로 응하려면은 이 문제를 정리하고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이고 맞죠. 저는 김경률 씨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여 전에 했다 그러는데 근데 그걸 갖고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몰카 공작에서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마디로 이제 이관섭 대통령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입니까? 가서 그만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용어로 하면은 너 왜 그 얘기해? 당신의 임무는 원래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런 식이 해?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이 지금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태도 굉장히 큰 국민의힘한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거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니 영부인이 잘못하고 그랬으면 수사받고 뭐 조사받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국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투표를 뽑은 사람이 윤석열이거든요. 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